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 그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능성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패의 늪에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그 늪은 당신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제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 정말 먼지 같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저에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곧 제 인생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율이자 스스로 선택한 고된 훈련이며 제 삶의 신조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발견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 대답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신발끈을 고쳐맬 때 저는 단순히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경주를 위한 은유입니다. 매일같이 결의를 다지고 그 끈을 조여맬 때 머지않아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곧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용기와 진심, 헌신,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끔찍하게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열정이나 목적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법, 알람 시계를 끄는 비법 같은 그럴싸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젠장,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최악이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법 같은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짜 대화에 대해 너무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매일 겪고 있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하거나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실험실의 쥐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 내면에 엄청난 가능성이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을 믿든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이 당신 안에는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거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름다운 아내와 멋진 남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당신의 약 75%는 아직도 내면에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력을,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심장과 투지, 용기를 찾아 나서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난 못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한때 저의 가능성은 바늘 구멍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탐구하고 의지력과 용기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그 가능성은 이 테이블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 과정이 당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가 아닌지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추악할 수 있는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계속 쉬어걷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지력의 문을 열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 은퇴하지 않으세요?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강철 같은 의지력이 고작 무릎이 좀 아프다고 저를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말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제 의지는 속삭입니다. 하지만 넌 아직 뛸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뛰지 않는 거지? 언젠가는 정말로 신발끈을 맬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 뛸 수 있다면 저는 뜁니다. 제 몸이 이제 더는 뛸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까지는 계속 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한 제가 창조한 이 의지력은 매일 저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이니까요.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망가진 무릎과 몸으로도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몸은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합니다.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할까요? 어떤 이유에선지 신께서는 제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끔찍한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코 듣기 좋게 포장된 말이 아닙니다.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는 조언과는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악취를 풍기며 일어나고 건강이 나빠져 피부가 망가지고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해줄 말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 현실과 마주하면서도 괜찮다면 당신은 마치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은 끔찍한 영화를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제 삶의 채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너무나 작아져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 없다면 저는 그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계속 쏟아부으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아해할 겁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지?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진정으로 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체중이 150kg에서 200kg, 250kg로 늘어나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가 체중을 감량할 때 그 춥고 비참한 아침에 저를 깨운 것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다.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거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원래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 조금은 나은 날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130kg가 넘는 몸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상을 치료해야 하고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우울하면 배가 고파지고 또 먹게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만약 당신의 정신이 강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젠장.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저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해볼까요? 같은 부드러운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게 힘들어. 이건 현실이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매일매일 좌절을 겪을 겁니다. 어쩌면 첫 4주 동안은 계속해서 실패만 맛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당신을 방해할 테니까요. 130kg가 넘는 몸에는 도파민도 희망도 없습니다.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뚱뚱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노력 속에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또 다른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지면 제 안에 그 존재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자식아,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말이 제게 불을 지핍니다.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어차피 아무도 없었어. 주위를 둘러봐. 널 도와줄 팀도 부모님도 없었잖아. 넌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어. 내가 해낸 거야.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쳐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만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동기부여의 근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와 함께 운동할 파트너, 책임감을 관리해줄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들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지독하며 정신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고 때로는 항상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판단하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깨닫고 나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결국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자신의 엉망인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 삶을 광고판에 내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껏 판단해 보시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에, 거짓말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운동은 정신력을 가장 빠르게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 빨리 체중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얻는 규율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인생의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만약 아침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거울 속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지만 그 전쟁은 사실 집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통제해야 합니다. 좋아, 싸울 준비가 됐어. 그렇게 싸울 태세를 갖추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운동에서 비롯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비웃거나 방해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질투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평범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령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제가 300km 달리기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습니다.
제가 30km를 뛰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깹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당신 주변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만한 의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성장을 문제 삼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과 큰 문제를 겪고 있군요. 어떻게 제 자신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추악한 질투심을 가졌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가 위대하고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야.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인함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결국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저는 제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약한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 모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라는 만트라로 기결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고 자신을 강하게 단련한다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 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옥 훈련 중에 교관들이 저를 무자비하게 괴롭힐 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 이 자식들아, 처음에는 거짓된 동기부여처럼 느껴질지라도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은 진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나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단지 약한 정신 위에 근육이라는 껍데기를 덧씌우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크고 강한 포기자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역경이 닥치는 순간 당신의 부드러운 정신은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성취에 안주하며 너무 오래 축배를 들면 우리는 왜 더 이상 나아갈 동력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의 루틴을 만들지 않는다면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매일 자신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습관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을 계속 배고프게 만듭니다. 성장은 마찰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마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세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 결코 아무것도 위에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훈련을 위해 알람이 울릴 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자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의 제1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단 1초 만에 찾아옵니다. 고통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존 본능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초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 1초 동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그 차가운 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변에 있는 교관들 곁으로 갑니다. 따뜻한 파카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 포기하지 마. 내 선택지를 생각해봐. 여기서 포기하면 넌 어디로 가게 될까? 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거지? 저는 뇌를 진정시키고 다시금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정말로 여기에 있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1초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야. 그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 이 1초의 결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뇌에게 내가 이 몸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달리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저만의 커피 한 잔과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나서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독과 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달리기를 통해 제 마음과 몸에 갑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 나아갈 때 저는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해군 특수부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좋아,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기나긴 목록만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과 정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책임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체중이 좀 늘었네 같은 듣기 좋은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아니, 넌 뚱뚱해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야만 하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실패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의 모든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평생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 불편함을 방문하세요. 당신의 과거 실패를 방문하세요. 그 상처들 속에 당신이 왜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질러진 차고와 같습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규율, 끈기, 일관성 같은 것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 마음속의 차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그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정신력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이 매일 하는 일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느 날 15km를 뛰고 나서 멈추려 할 때 제 안의 악마가 속삭입니다. 아니,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내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20km를 뛰고 있어. 넌 한 발 더 나아가야 해. 그를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한 번은 공동묘지 옆을 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130kg의 거구로 달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죽지 않겠어. 사람들은 제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이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당신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감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훈련하는 거지? 저는 매일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래, 너도 그냥 평범해지고 싶구나. 내 안에 있는 힘을 모른 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과거의 너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 그러면 저는 소리칩니다. 절대 안 돼. 두려움과 고통, 의심의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뇌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더 많은 집중력과 힘, 추진력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40% 지점에서 멈추라는 뇌의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에서 당신을 구원해줄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 존재는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당신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판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먼저 당신의 진짜 모습, 나약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릴 적 말을 더듬던 기억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쇼에서 말을 더듬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모습, 데이비드 고긴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존재, 고긴스가 말합니다. 데이비드, 넌 겁쟁이야.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 수 없어.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창조하고 마침내 그 어두운 방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걸어나